야담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옛날 경기도 작은 마을에 춘돌이라는 좀 모자란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10가지도 세지 못하는 바보 천치였지요. 야, 춘돌아. 너는 벌써 장가 갈 나이가 지났는데 혼인도 못하고 앞으로 어찌 살려고 그러느냐? 아버지, 집신도 짝이 있다고 했구먼요. 지한테도 반드시 짝이 있을 것이구먼요. 야, 이놈아,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놈이 혼인은 무슨 혼인이냐? 아버지도 너무 서두르지 마셔요. 땡감도 때가 되면 홍시감이 되는구먼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지. 어째 말대꾸는 저리도 잘하는지 나 원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속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지요. 야, 바보 천치 춘돌아. 어딜 가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데 최진산의 노비 칠성이가 춘돌이를 보고 놀렸습니다. 가긴 어딜 가겄소. 밭에 일하러 가지. 너는 바보 천치라서 좋겠다. 허구한 날 죽어라. 이래도 불평불만을 할 줄 모르니. 아니, 뭐 때문에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여. 열심히 일해야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게 아닌가 벼. 그려. 너나 뼈 빠지게 일하거라. 나는 오늘은 좀 농땡이 좀 까야 쓰겄다. 칠성이가 가고 춘돌이는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또래 청년들이 아무리 놀려대도 춘돌이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며칠 후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최진사 댁에서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춘돌이 부자도 최진산의 집에 가서 혼례식을 도왔지요. 춘돌이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고 춘돌이는 집 뒤에 쌓인 장작을 부엌으로 날라다 주었습니다. 혼례식은 성대했고 하객들은 무척 많았지요. 최진사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마당에서 열리는 혼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작을 나르던 춘돌이는 웬 여인 하나가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앞문 놔두고 어째 뒷문으로 들어간대? 춘돌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장작을 계속 날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장작을 가지러 집 뒤로 갔을 때 안방 뒷문으로 빠져나오던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뭔가를 치마 속에 후다닥 감추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씨.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구먼요. 그렇구나. 그런데 아씨 치마 속에 숨긴 금불상이 다 보이는구먼요. 그 말에 홍매는 얼른 금불상을 속치마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는 안 보입니다요. 그래. 그런데 너는 나를 못 본 것이다. 알겠느냐? 아니,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봤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못 봤다고 해야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란 말이구먼요. 그래. 지가 거짓말을 못해도 입은 열지 않을 수는 있구먼요. 그래, 그럼 그렇게라도 해주거라. 그런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지는 춘돌이라고 하는구먼요. 그래, 알았다. 내 꼭 너희 이름을 기억하마. 홍매가 가고 춘돌이는 장작을 부엌으로 마저 날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당에서 혼례가 끝나고 안방으로 들어간 최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더니 곧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아니, 웬 놈이 내 금부치를 훔쳐간 것이야. 최진사는 갑으로 내려온 금불상이 없어졌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노비 칠성이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진사 어른, 좀 전까지 춘돌이가 집 뒤에 있는 장작을 날랐구먼요. 무엇이야? 그럼 저놈이 뒷문으로 들어가 내 금불상을 훔쳤단 말이냐? 앞문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어 못 들어가니 안방으로 들어가려면 뒷문 밖에 더 있겠습니까요? 칠성이 말에 사람들은 모두 춘돌이를 보았습니다. 춘돌이, 내 이놈. 내 놈이 정녕 내 금불상을 훔친 것이냐? 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구먼요. 아니, 그럼 누가 내 금불상을 훔쳤단 말이냐?
춘돌이는 홍매와의 약속 때문에 본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저놈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보니 훔친 게 분명하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멍석 말아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몽둥이질을 하거라. 최진사 말에 노비들이 춘돌이를 멍석말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몽둥이로 춘돌이를 때렸지요. 아이고, 진사 어른. 우리 춘돌이는 절대 남의 것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요. 뭔가 오해가 단단히 있는 것 같구먼요. 시끄럽다. 이놈. 저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저놈이 훔친 게 틀림없다. 최진살의 노비들이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해도 춘돌이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헌데 정작 금불상을 훔친 홍매는 춘돌이가 멍석말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그녀는 행여나 춘돌이가 자신이 훔친 것을 말하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진사나리, 춘돌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요. 뭡니다? 이런 지독한 놈 같으니라고. 당장 물 퍼다 붓거라. 노비들이 물 퍼다 부었지만 춘돌이는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깨어나질 않습니다요. 그렇다면 저놈이 깨어날 때까지 광에 가두거라. 그렇게 춘돌이는 의식을 잃고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최진사 댁 혼례는 엉망이 되었고 하객들은 모두 돌아갔지요. 이런 고얀 놈이 성스러운 혼례를 다 망쳐 놓았구나. 채채. 다음날 춘돌이는 차갑고 어두운 광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아야. 멍석마리는 아픈 거구나. 그는 홍매 때문에 자신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열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지요. 잠시 후 최진사가 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느냐? 어서 훔쳐간 금불상을 내놓거라. 아니, 지가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놓는단 말이요? 아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더 맞아봐야 내놓겠느냐? 더 때리면 지가 맞을 수밖에는 없지만 지를 때려 죽여도 지한테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구먼요. 춘돌이 말에 최진사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최진사도 춘돌이가 훔친 게 맞는지 의구심도 들었지요. 정말 내 놈이 훔친 게 아니냐? 100번을 물어도 지 대답은 똑같구먼요. 지는 절대 남의 것은 훔치지 않습니다요. 평소 바보 천치 소리 듣는 춘돌이가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최진사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냐, 그래. 내 이번에는 내 말을 믿을 것이다. 허나 내 놈이 훔쳐간 사실이 언제라도 드러나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알겠구먼요. 허나 영원히 지 손에서 그 금불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구먼요. 최진사는 춘돌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춘돌이는 다리를 절면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없구먼요. 아이고, 어쩌자고 최진사는 너를 다 의심했더냐. 몹쓸 놈의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춘돌이는 매 맞은 곳이 아파 집에서 며칠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지자 괜히 자루 맞추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자루를 맞춘 춘돌이가 산속 고갯길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돌아오는 고갯길에서 홍매를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옛 춘돌이 아니냐? 그래, 매 맞은 곳은 괜찮으냐? 괜찮구먼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내가 내게 미안하기도 하니 나를 따라오거라. 오늘은 내가 거하게 한상 차려주마. 아, 됐구먼요. 안 그럼 내가 평생 너에게 미안해 하지 않겠니? 그럼 내가 불쌍하지 않겠느냐? 홍매 말에 춘돌이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따라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홍매는 춘돌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옆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과부였지요. 이리 들어오너라. 이곳이 내 집이란다. 아,
집이 좋구먼요. 이 큰 집에 나 혼자 살다 보니 집안이 썰렁하단다. 홍매는 춘돌이를 안방에 들이고 잠시 후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밥상에는 갈비며 산해진미가 가득했지요. 자, 많이 먹거라. 부엌에 또 있으니 먹고 부족하면 말하거라. 춘돌이는 구경만 했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갈비를 들고 사정없이 뜯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해진미를 배불리 먹었지요. 아이고, 우리 춘돌이가 참으로 맛있게 잘 먹는구나. 호호. 체하겠다. 여기 술도 한잔하거라. 홍매는 춘돌이에게 술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춘돌이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지요. 그렇게 술 몇 잔을 연거푸 마시다 보니 춘돌이는 정신이 알딸딸해졌지요. 그런데 춘돌이는 술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잔도 마셔본 적이 없었지요. 아니, 왜 그래? 취기가 올라온 춘돌이는 홍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된다는데도. 그리고 그는 본능대로 움직였지요. 한 번도 여인 경험이 없던 춘돌이가 그날 밤 홍매에게 사내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총각 딱지를 취기 때문에 실수로 떼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아 눈을 뜬 춘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매가 속옷 차림으로 자신의 팔을 베고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춘돌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신의 허리끈이며 저고리끈이 모두 풀려 있었지요. 춘돌이는 풀려있는 허리끈을 후다닥 메고 나오려는데 홍매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어딜 가려고? 아, 벌써 해가 중천에 떴으니 일하러 가야지요. 아니, 춘돌아.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지가 아씨와 뭐 할 게 있다고 같이 있는가며? 호호, 어젯밤 일이 생각 안 나는 거야? 어젯밤이요? 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홍매는 눈웃음을 지으며 춘돌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처럼 좋았던 적이 없구나. 아니, 지가 어젯밤 아씨께 무슨 실수라도 했는가며? 호호 실수는 무슨? 오히려 큰 선물을 받은 거지. 춘돌아, 이제 나는 너로 정했다. 아니, 무엇을 정했단 말이요? 내 서방으로. 호호. 아니, 서방이라니요. 나는 통멍텅구리인지 모르겠소. 너는 입도 무겁고 의리도 있으며 또 밤에는 황소 같으니 10점 만점에 10점이지. 호호. 그러니 너라면 내겐 1등 신랑감이다. 아니, 그럼 우리 혼인하는 거요? 왜 내가 싫으냐? 아니, 내가 지금 싫고 좋고가 어디 있겠습니까요? 지 처지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겠습니까요? 그런디 아씨같이 고운 분이 뭐가 아쉬워 저같이 하찮은 것을 신랑으로 삼으려 한대요? 내가 말했잖니. 너는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해가 지면 별천지가 열리니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뭐 그런 거라면 지도 좋구먼요. 아씨가 지 신부가 되면 지 아버지도 엄청 좋아할 것이구먼요. 춘돌아,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한다.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 둘만 알고 있자꾸나. 뭐 아씨가 그리 하자면 그리 해야지라. 음매 좋은 것. 그날 이후 춘돌이는 수시로 홍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맨정신으로도 그녀와 응응을 했지요. 오매 아씨, 뭔 음식을 이리도 많이 차렸대요? 호호, 내가 힘쓰려면 잘 먹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 힘은 곧 나의 즐거움이니라. 호호. 홍매는 춘돌이에게 씨암탈도 잡아주고 항상 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 연애는 꿀맛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꿈만 같던 그들의 비밀 연애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아침 일찍 시커먼 왈패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지요. 빨래를 널던 홍매는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춘돌이는 술에 취해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하하. 튀어봐야 벼룩이지 이곳에 살고 계셨구먼요, 아씨. 아니,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이냐? 우리가 작정을 하면 어딘들 못 찾아내겠소? 아씨는 튀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여? 허참. 내 놈들이 내게 무엇을 맡겨놓기라도 했느냐?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야? 그러니까 소대감이 남겨놓은 금괴를 우리와 반땅하면 얼마나 좋소? 그러면 이렇게 귀찮은 일도 없을 것이고. 흥. 내 놈들이 뭐가 이쁘다고 나눈단 말이냐? 헛소리 말고 썩 꺼지거라. 여봐라, 안 되겠다. 이 집을 사사치 뒤지거라. 아니, 뭔 소리냐? 이 집엔 아무것도 없다. 당장 멈추거라. 아씨가 순순히 금괴를 내놓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더 있겠소? 왈패들은 흩어져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안방으로 들어간 왈패가 소리쳤지요. 두목. 여기 웬 놈팽이 하나가 처자고 있구먼요. 허허. 이제 놈팽이까지 하나 끼고 사는 것이요? 여봐라. 그 자도 당장 끌어내라. 왈패들은 춘돌이를 발로 차 깨웠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지금 처자고 있을 때냐? 얼른 일어나 보거라. 그 바람에 깊게 잠들었던 춘돌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왈패를 본 춘돌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춘돌이 머리와 왈패 머리가 서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왈패가 비틀거리더니 피를 흘리고 쓰러져 기절해 버렸지요. 아니, 이게 다 웬일이여? 홍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춘돌이는 서둘러 방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왈패 두목이 홍매를 잡고 있었지요. 아니, 아씨. 이 자들은 다 뭐시래요? 춘돌아. 너라도 어서 도망치거라. 아니, 내 부하 놈은 어쩌고 내 놈만 나온 것이냐? 아씨. 이 자들이 아씨에게 왜 그러는 것이요? 춘돌아, 내 걱정 말고 어서 도망치래도. 도망은 무슨 도망? 여봐라. 이 놈도 잡아 꽁꽁 묶어라. 왈패들이 한꺼번에 춘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놈이 뒤에서 두 팔로 춘돌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춘돌이는 깜짝 놀라 왈패를 떨어뜨리려고 몸을 휙하고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그러자 두 팔로 춘돌이를 감싸 안은 자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오르더니 그 자의 발이 다른 왈패의 머리통을 후려갈겼지요. 그 바람에 머리통을 맞은 왈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감싸 안은 왈패도 저만치 나가 떨어져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지요. 순식간에 부하들 셋이 쓰러지고 왈패 두목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웬 힘이 이리 센 것이냐? 그래서 이 자를 기둥 서방으로 둔 것이요? 허참.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절대 내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요. 왈패 두목은 부상당한 부하들을 부축하여 대문을 나갔습니다. 휴. 심령 감수했네. 아니, 그런데 왈패들을 어떻게 다 쓰러뜨린 것이야? 그러게요. 지들이 그냥 쓰러졌구먼요. 오. 너 좀 멋있다. 홍매는 춘돌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괴력을 지닌 왈패 셋을 혼자 쓰러뜨렸지요. 그녀는 춘돌을 보면 볼수록 의리 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도망치라 해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한 그의 모습에 홍매는 정말로 춘돌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지요. 홍매는 춘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 멋있다니. 오늘 또 새로운 면모를 보았어. 호호. 그녀는 옆에 춘돌이만 있어도 왈패들 따위는 걱정도 되지 않았지요. 3년 전 홍매의 시아버지는 엄청난 재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헌데 그 재물이라는 게 금괴 괴짝이 무려 수십 개나 되었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술과 노름에 빠져 살다 보니 시아버지는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남기면 그는 노름으로 모두 탕진할 게 뻔했지요. 그래서 그는 며느리한테만 금괴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자식을 못 믿으니 너한테만 재물의 위치를 알려주마. 내 귀를 이리 가까이 대거라. 시아버지는 임종 전에 며느리 홍매한테만 귓속말로 재물의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헌데 아버지의 숨겨놓은 재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이 허구한 날 며느리 홍매를 때렸지요. 이년아. 아버지가 내게 재물의 위치를 말해준 것을 다 알고 있다. 어서 그것을 내게 말하거라. 아버님께서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하시었소. 아니, 이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아버님의 유산은 당연히 내 것인데 어찌 내년이 가로채려 하는 것이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년을 요절내고 말 것이다. 서방은 홍매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래도 홍매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하는 수 없이 노름방에서 돈을 빌려 노름을 시작했습니다. 헌데 하필이면 왈패들에게 노름빚을 빌리기 시작했지요. 내 아버지가 금괴 괴짝 수십 개를 내게 남기셨소. 그러니 내게 노름 빚을 대주시오. 허참. 당신 아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럼 유산으로 물려받은 금괴를 가져오면 될 것이 아니요? 근데 말이요. 그 유산은 내 부인한테만 말해주지 않겠소? 내 꼭 부인한테서 금괴짝을 받아낼 터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시오. 왈패 두목은 서방의 아버님이 밀무역으로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쓰시오. 금리는 18이요. 왈패는 차용증을 받고 서방에게 돈을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날이 가면 갈수록 차용증만 늘어나고 서방은 금괴를 가져오지 않았지요. 자, 어서 차용증을 더 가져오시오.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벌써 빌려간 돈이 원금만 1000냥이요. 이자에 이자까지 3000냥이 넘었어. 내일 중으로 당장 갚지 않으면 아주 요절을 내주겠어. 허나 홍매는 얼굴이 시퍼렇게 퉁퉁 붓도록 서방에게 두들겨 맞아도 재물의 위치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며칠 후 돈을 갚지 않는 서방을 왈패들이 흠신 두들겨 팼습니다. 서방은 왈패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오는 길에 다리 밑으로 떨어져 익사하고 말았지요. 서방이 죽자 왈패들이 이번에는 홍매를 찾아와 차용증을 내보이며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질렀습니다. 당신 서방이 빌려간 돈을 당장 내놓으시오. 아니, 서방의 노름빚을 어째 내게 갚으라 하는 거요? 다 알고 왔소. 당신 시아버지가 당신에게 엄청난 재물을 남겼다는 것을. 금시초문이여. 헛소문이여. 홍매는 딱 잡아댔지만 왈패들은 집요하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홍매는 하는 수 없이 금괴를 하나 꺼내와 서방의 노름빚을 대신 갚아 주었지요. 자, 이거면 충분할 것이요. 10,000냥을 넘을 테니. 진짜 그러지 그랬소. 헌데 이런 게 아직도 수백 개는 되지 않소? 무슨 소리요? 아버님이 내게 물려준 것은 그게 다요. 홍매가 그리 말해도 왈패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와 반땅 합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소? 왈패들은 홍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홍매를 찾아와 금덩이를 더 달라고 졸라대었지요. 때론 으름장도 지르고 겁도 주었습니다. 헌데 홍매는 그들을 관아에 고발할 수도 없었지요. 시아버지가 모은 재물은 모두 밀무역으로 번 돈이다 보니 관아에서 알면 모두 빼앗아 갈 게 뻔했습니다. 하여 홍매는 어쩔 수 없이 한양을 떠나 경기도 작은 마을로 몸을 피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월경 때만 되면 도벽이 있어 최진사 댁에서 물건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춘돌을 알게 되었지요. 홍매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춘돌이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춘돌을 정말 사랑했지요.
그렇다면 그 왈패들이 정말 몹쓸 놈들이구먼요. 춘돌아, 이제 너는 일하지 않아도 돼. 내게 대대손손 쓰고도 남을 만큼 재물이 많아. 에이, 참, 그래도 그것은 아씨 것이지 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혼인하면 모두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춘돌이는 재물보다도 홍매가 혼인 이야기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도 이제 자신의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지요. 아씨, 그럼 저랑 같이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아버지가 엄청 좋아할 것이구먼요. 그래, 그렇게 하자. 홍매는 신이나 춘돌이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폴짝폴짝 뛰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최진사 댁 노비 칠성이가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다 웬일이요? 어째 홍매 아씨가 춘돌이 팔짱을 다 끼고 난리요? 춘돌이는 신이나 싱글벙글 웃으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서 나와 보셔요. 춘돌이 소리에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씨가 지 신부구먼요. 춘돌이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씨께서 내 신부라니 그것이 웬 말이냐? 아, 말했잖아요. 이자부터 지 색시라고. 인사드립니다. 홍매라 합니다. 홍매는 땅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얼른 땅바닥에 엎드려 맞절을 했지요. 아이고, 어찌 양반댁 아씨께서 하찮은 지한테 큰 절을 다 한단 말이요? 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해서 제가 먼저 혼인하자고 했지요. 그 말에 깜짝 놀란 아버지는 춘돌이 손을 잡고 집 뒤로 끌고 갔습니다. 예, 춘돌아. 아씨께서 우리에게 뭐 뜯어 먹을 게 있다고 내게 달라붙은 것이냐? 아버지, 아씨는 그런 분이 아니어요. 착하고 심성도 아주 곱구먼요. 허참. 그래도 조심하거라. 양반 아씨가 못이 아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겠느냐? 홍매는 춘돌이 아버지에게 커다란 기와집을 한 채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빨래하는 여종도 붙여 주었지요. 아이고야, 다 늙어서 이게 다 무슨 호강이라더냐? 아버지는 홍매를 무척이나 이뻐했습니다. 아씨, 며느리여. 참으로 고맙소. 내 평생 기와집에서 다 살게 되다니 세상 부러울 게 없소. 호호, 이게 다 아드님을 잘 둔 덕분이지요. 아버지는 춘돌이가 자랑스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죄다 춘돌이를 바보천치라 불렀었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고 춘돌이가 불쌍했습니다. 헌데 이제는 바보 자식 춘돌이 때문에 최진사도 부럽지 않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게 되었지요. 춘돌아, 이놈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씨를 색시로 맞을 줄 이 예비는 꿈에도 몰랐구나. 아씨에게 정말 잘해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춘돌이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천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여 어려서 아버지에게 무술과 사냥을 배웠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사냥을 나갔던 춘돌이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바보가 되었지요. 그로 인해 아버지는 춘돌이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헌데 이제는 걱정은커녕 자랑스럽기만 했지요. 춘돌이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최진사 귀에도 들어갔지요. 칠성아. 춘돌이네가 부자가 되었다던데 어디 아는 대로 말해보거라. 아, 글쎄 춘돌이가 옆마을 홍매라는 아씨와 혼인을 한다고 합니다요. 그런데 그 홍매라는 아씨가 부자라는 구먼요. 무엇이야? 그 홍매라는 여인은 무엇하는 사람이라더냐? 듣기로는 한양에서 내려왔다는데 지는 그것밖에는 모르는구먼요. 그렇다면 혹시 내 금불상을 그 자들이 훔친 게 아니겠느냐? 아, 그러고 보니깐 도련님 홀레날에 그 홍매라는 아씨도 와 있었구먼요. 그렇다면 그 두 년 놈이 짜고 훔쳤겠다. 여봐라,
칠성이는 나를 따르거라. 최진사는 앞장서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또를 찾아갔지요. 아니, 최진사께서 갑자기 어인 일이요? 내 금불상을 가져간 연놈을 찾은 것 같소. 그래, 그 연놈이 누구요? 바로 춘돌이하고 홍매라는 여인이요. 그래, 무슨 증자가 있어? 증자는 없지만 거리 진실에 가까운 증인은 있어. 예, 칠성아. 내가 본 대로 말해보거라. 아, 며칠 전에 춘돌이가 아버지에게 큰 기와집 한 채를 사 주었습지요. 그리고 최진사나리 도련님 혼례식에 춘돌이와 홍매아씨도 와 있었구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 두 사람이 팔짱 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아니,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된단 말이냐? 기와집 한 채만 해도 수백 냥이 넘는데 춘돌이가 그것을 무슨 돈으로 샀겠습니까요? 틀림없소. 춘돌이라는 자가 홍매라는 여인과 짜고 내 금불상을 훔쳐간 것이요. 그러니 어서 그 자들을 조사해 주시오. 뭐 듣고 보니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 자들의 자복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구려. 주리를 틀어서라도 자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한편 부하들이 춘돌이에게 당하자 열받은 왈패 두목은 부하들을 죄다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지방에 있는 애들은 올라오고 있느냐? 오고 있소, 두목. 아마 오늘 밤이면 당도할 것이오. 그래, 알았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금괴를 손에 넣고야 말 것이다. 홍매가 물려받은 재물의 규모를 알고 있는 왈패 두목은 절대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동원해 홍매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지요. 한편 홍매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춘돌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 어째 나와 있어? 아이고, 서방님. 이제 일하지 않아도 부자인데 왜 자꾸 밭에 나가 일하려 하는 것이오? 아씨가 심어 놓은 감자는 수확을 해야 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장독대에 물 떠놓고 간단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어서 들어가 씻으셔요. 저녁상 차려놨어요.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달콤한 신혼생활에 빠져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춘돌이는 일하러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왜 자꾸 힘들게 일하려 해요? 아, 감자한테는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요. 그러니 내 얼른 가서 돌봐주고 오리다. 홍매는 일하러 가는 춘돌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맞춤을 했지요. 아니, 이거 아침부터 남사스럽구먼. 왈패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20명도 넘는 사내들이 드글드글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참, 밤에는 뭐하고 아침부터 또 시작이요? 서로 그렇게나 좋은 것이요? 어째 또 내 놈들은 아침부터 찾아온 것이냐? 오늘은 좀 다를 것이요. 왜냐 아시오? 내가 작정을 하고 왔거든. 여봐라, 집안을 사사치 뒤지거라. 왈패들이 집안으로 흩어져 들어가자 춘돌이가 나섰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것이요? 오냐, 이놈 잘 만났다. 내 놈 때문에 내가 오늘 아주 작심을 했지. 여봐라, 이 놈은 아주 뻗지도 못하게 하거라. 왈패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왈패 하나가 절구대만한 몽둥이로 춘돌이의 머리를 아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춘돌이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지요. 아이고, 서방님. 홍매는 쓰러진 춘돌이를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흔들어 봐도 춘돌이는 의식이 없었지요. 아니, 서방님. 전에 왈패셋을 한 번에 쓰러뜨린 힘은 어딜 간 것이요? 홍매는 힘없이 한 방에 쓰러진 춘돌이를 보며 너무 허탈했지요. 거참,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었군.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다니 괜히 겁만 잔뜩 먹었잖아. 홍매의 집을 사사치 뒤진 왈패들이 하나둘 두목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두목. 아무리 찾아봐도 없소.
금괴는 다른 곳에 숨긴 것 같소이다. 허허. 그렇단 말이냐. 그럼 우리 아씨를 곱게 모시거라. 저놈은 어떻게 할까 보쇼. 저놈은 그냥 버려두거라. 우리는 아씨만 있으면 된다. 왈패들은 쓰러져 있는 춘돌이는 놔둔 채 아씨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자 사또는 관졸들을 데리고 춘돌이와 홍매를 잡으러 왔지요. 아니, 이 집에 웬일이 있었단 말이냐? 사또. 저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요. 저 자는 춘돌이라는 자입니다요. 사또. 이 자가 숨은 붙어 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요. 그럼 이 자는 관하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일단 집안을 사사치 수색해 보거라. 관졸들이 홍매의 집을 사사치 뒤져보았습니다. 사또.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관졸들은 춘돌이만 없고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춘돌이는 옥사에 넣어 놓았지요. 춘돌이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옥사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뒤통수를 3개 얻어맞아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요. 헌데 이상하게도 통증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무척 맑아지는 느낌이었지요. 어려서 바위에 부딪혀 바보가 된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뭐지? 왜 내 머릿속이 쌩쌩 돌아가는 느낌이지? 춘돌이는 지금 자신이 왜 옥사에 갇혀 있는지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이 왜 홍매를 계속 쫓는지도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갔지요. 그래, 그거였어. 왈패들은 아씨의 금괴를 노리고 있고 최진사는 관아의 고발의 금불상을 찾고 있는 것이야. 상황 파악이 된 춘돌이는 왈패들과 관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춘돌이 열심히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사이 관졸이 옥사로 춘돌이를 찾아왔습니다. 깨어났느냐? 그런데 지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요? 춘돌이는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바보 행세를 해야만 했지요. 그것은 내 놈이 최진사 집에서 금불상을 훔쳐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아, 그 금불상이라면 내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소. 그럼 내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았소. 뭡니다? 그게 정말이냐? 혹시 내 놈이 훔친 것은 아니고? 절대 나는 훔치지 않았소이다. 헌데 내가 그날 뭔가를 본 것 같아서 그러니 내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춘돌이 그렇게 말하니 관졸이 사또에게 달려가 그대로 말했지요. 뭡니다? 그 자의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뭐 그 자는 바보라 순하고 착해서 거짓말을 못합니다요. 그리고 지 아비에게 기와집까지 사주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요?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 자에게 하루 시간을 주어 보거라. 어차피 그 자가 금불상을 훔쳤다는 증거도 없으니 자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관졸은 춘돌이를 방면해 주었습니다. 나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느니라. 내일까지 그 금불상이 있는 곳을 알아와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관아에서 나온 춘돌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홍매가 장독대 뒤에서 뭔가를 숨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요. 그리하여 춘돌이가 장독대 및 돌덩이 하나를 치워보니 그곳에서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홍매가 최진사 집에서 훔쳐온 금불상이 들어 있었지요. 이거면 되었어. 이걸로 왈패 놈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아씨를 찾아올 것이야. 춘돌이는 금불상을 보자기에 싸고 허리춤에 맸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왈패들이 머무는 창고로 찾아갔지요. 춘돌이는 숨어서 창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씨는 작은 방에 갇혀 있었지요. 그리고 왈패들은 술판을 벌이며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넘으니 술에 취한 왈패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지요. 춘돌이는 왈패들을 지나 홍매가 갇혀있는 작은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불렀지요. 아씨. 저 춘돌이요. 춘돌이 소리에 홍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서방님이 이곳은 어떻게 오셨나요? 아씨,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 주셔요. 지가 꼭 아씨를 구해줄 것이구먼요. 홍매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나 자신이 선택한 춘돌이는 의리가 있는 사내였지요. 알았어요, 서방님. 조심해야 해요. 춘돌이는 창고 안에 금불상을 숨겨놓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하로 달려갔지요. 아니, 그 말이 사실이냐? 최진사 금불상을 왈패들이 훔쳤다는 게? 그렇구먼요. 그리고 그 자들이 아씨까지 납치해 그곳에 감금했구먼요. 관졸은 곧장 관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어서 일어나 봐야 하겠습니다요. 아니, 한밤중에 웬일이냐? 춘돌이라는 자가 돌아왔는데 최진사 금불상이 있는 곳을 알아왔습니다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자들이 지금 홍매 아씨를 납치 감금했다고 합니다요. 뭡니다. 어서 관병을 모두 깨우거라. 사또는 관졸들을 모두 데리고 왈패들 소굴로 찾아갔습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두 포박하거라. 관졸들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가 왈패들을 모조리 포박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웬일이여? 시끄럽다. 이놈.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라. 사또. 홍매 아씨를 찾았습니다요. 사또. 금불상도 찾았습니다요. 어허. 내 놈들이 겁이 없구나. 금불상을 훔치고 여인까지 납치를 하다니. 여봐라. 이 자들을 모두 관하로 끌고 가거라. 그리하여 왈패들은 절도의 납치 감금까지 형량이 수배로 늘어 감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자세한 것은 천천히 말해주겠소. 홍매는 춘돌이의 달라진 말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말 내 서방님이 맞으셔요? 허, 그렇소, 부인. 어서 내 등에 업히기나 하시오. 춘돌이는 홍매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업은 채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내 서방이 맞구려. 호호. 어떻게 한 번 더 해드리리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날 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실은 말이요. 춘돌이는 어릴 적 낭떠러지로 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왈패에게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을 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해 주었지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하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서방님이라면 모두 좋아요. 서방님만 내 곁에 있으면 평생 바랄 게 없어요. 호호. 며칠 후 홍매는 춘돌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시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지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철저하게 숨겨진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문이 또 하나 나왔지요. 홍매는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지하에 커다란 방이 하나 있었지요. 잠시 눈 감아 보세요, 서방님. 춘돌이는 홍매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홍매가 춘돌이 손을 이끌고 지하 창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눈 뜨세요, 서방님. 춘돌이 눈을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괴가 가득했지요. 금괴가 가득한 괴짝만 해도 수십 개는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이요? 시아버지께서는 금괴 밀무역을 하셨습니다. 헌데 한 번에 몽땅 들여와 놓고 병환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답니다. 춘돌이는 엄청난 양의 금괴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 많은 재물을 어찌할 생각이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차차 우리 같이 생각해 봐요. 춘돌이와 홍매는 거처를 다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많은 양의 재물을 어떻게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지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진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홍매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춘돌이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서방님, 첫날 나를 잡아 끌었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리 했었어? 아, 그거 말이요? 그거는 술김의 순전히 실수였어. 춘돌의 실수는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온 춘돌이의 기지는 무척 빛이 났습니다. 홍매는 한양에서부터 왈패들에게 쫓겨 지방까지 도망쳐 내려왔었지요. 그런데 홍매가 마법에 걸렸을 때 도벽으로 훔친 금불상으로 춘돌이는 왈패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왈패들로부터 홍매의 자유를 찾아 주었지요. 그러니 두 사람의 행복은 실수와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